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도 제5회차 생산 1급 이론 기출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역시나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라고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문제 풀어보시면 여러분 어땠어요? 좀 색다른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배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좀 색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좀 그래도 어렵게 느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로 여러분, 나뉘던데요. 예, 그 정도의 문제고, 또 앞에 있는 여러분 어때요?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새로운 문제가 도입이 됩니다라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마구 출제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한 바와 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제되던 그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엔 또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별로 그렇게 확 다 투하돼서 막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먼저 공부해 줄 거고, 그리고 새롭게 이런 내용 투하할 겁니다 라고 한 내용을 가볍게 읽어주면서 대비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의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네, 이럴 때 이거 잘 쓰이는 문제잖아요. 베스트가 뭐겠어요? 베스트를 골라달라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BPR과 ERP 시스템을 병행한다? 그것도 봐줄 수 있어요. ERP 패키지에 맞춰서 BPR을 추진하는 방법도 그것도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존 업무 처리에 ERP 시스템을 여러분 어떻게 한대요? 수정한대요. 뭐에 따라서? 기존 업무에 따라서. 올바르지 않죠. 그럼 기존 업무에 따라서 그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나는 비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옮겨가고 싶단 말이에요. 비효율적인 것은 줄어들게끔 만들 것이고 투명함을 증가시켜 줄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끌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중복적인 일은 배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업무 처리 방식대로 그대로 끌어가자 패키지 구성하세요.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죠. 딱 실패하기 좋은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올바르지 않구나. 3번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고요. 가장 베스트는 이 친구죠. BPR을 시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가장 베스트로 좋다. 좋구나. 요것도 좋다. 요것도 좋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4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가 되기는 그런 문제로 출제되기가 어렵고요. 이처럼 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줄래? 라고 하는 형태로 출제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는요. 가장 올바른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런 문제 사그러들고요. 요즘엔 어떻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친구를 골라주라.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더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그렇죠.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여러분 분설, 구현이라고 했던 이 흐름도 여러분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 뚝 떼서 설명드렸고요. 이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갭 차이 분석. 여러분 저는 입에 여러분 이미 붙어버렸다. 갭 차이 분석이라는 말 표현이 붙어버렸는데요. 이렇게 갭이라는 게 뭡니까? 차이잖아요. 갭이 생겼어. 이런 얘기 일상 용어로도 많이 쓰지 않아요? 저만 쓰나요 또? 올바르지 않군요. 그죠? 이렇게 갭이 생겼다, 차이가 발생했다, 이런 말 표현으로 많이 표현하면서 사용하는 말 표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것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이 갭 차이 분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기억해 주세요. 설계 단계에서 to be process에 그죠? 이렇게 패키지 기능과 to be process의 차이를 분석하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이 갭 차이
저는 여기에 뭐가요? 이미 붙어 있다고요. 갭 차이 분석이라고 콕 박혀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렇죠? 갭 차이 분석, 뭐와 뭐의 패키지 기능과 to be process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갭에 대한 이야기다. 갭 차이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 존재하고 있죠. 요즘에 많이 출제 빈도수가 올라가고 있는 친구니까요. 요 문제 2번을 또 잘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되는 유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ERP 시스템에 여러분 어때요? 여기는 투자 비용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시스템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한 비용이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총 소요 비용이라 그러죠. 매번 출제가 되고 매번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문제가 바로 이 문제지 않나 라고 요즘 매번 출제되는 것 중에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 답도 동그라미 3번에 배치가 되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의 문제가 그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친구가 아주 그 자리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요거 1초 만에 풀었겠는데? 라고 흐뭇하게 여러분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아마 그렇게 풀어보셨겠죠? 네. 자, 여러분 이 문제 어땠어요? 새롭지 않았을 거예요.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성과 측정 관리는 여러분 성과 측정 이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랑 다르죠. 뭡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성과 측정 BSC는요. 바로 전략적인 기업 경영과 관련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쵸? 끄덕끄덕 해주실 수 있는 문제죠? 네, 요거 구분하는 거 요즘 많이 언급되니까 꼭 다시 한번 기억해두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으로 가봅니다. 효과적인 ERP 교육을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줘라. 다양한 교육 도구를 활용해줘라. 맞는 이야기죠.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활용도가 높아질 거니까.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닌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 그죠? 네, 요게 이렇게 맞바꿔 놓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제가. 수업 시간에 기출 문제 풀이 시간마다 요거 맨날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꼬집어 드리면서 뭐라고요? 진짜 트랜잭션이 아닌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올바른 거라고 얘기를 항상 드려왔어요. 정말 잘 쓰이는 오답 중에 하나죠. 기억해둬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죠 여러분? 아주 빈출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두세요. 네.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자, 여러분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네, A회사는요. 10시간의 작업 시간을 들여서 몇 개를 만들었다? 제품 10개.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당 몇 개를 만들었다? 1개를 만들고 있구나. 그죠, 여러분? 네. 그런데 공정이 계산에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개선이 이루어졌대요. 공정의 개선 이유는 기존 작업 시간보다 몇 시간을 단축시켰는지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25%가 향상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어쨌다라는 걸까요? 여러분 보세요. 10시간보다 얼만큼? 일부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10개를 만들어냈다. 그로 인해서 1.25개 이렇게 25%니까 그죠? 1.25개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잖아요. 물어보는 게. 요 X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10시간 마이너스 X를 해놓으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죠? 이걸 하나로 묶어서 A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A 1.25개 이런 얘기죠. 그죠? 요 A를 분모를 없애려면 각각 A를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이거 없애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1.25 A는
10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네, 10 나누기 1.25 해주시면요. 여러분 A는 8이 나옵니다. 이 A가 뭐였어요, 여러분? A는 10시간 마이너스 X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A는 10시간 마이너스 8을 뜻하는 것이었죠? X를 통하는 거죠? X, 8이래요. X, 10시간 마이너스 X가 바로 우리가 지칭하기를 A라고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해보면 10시간 마이너스 X는 뭐가 나왔다? 8이다. 자, 그럼 여러분, 요 10에서 뭘 빼야 8이 나오나요? 너무 쉽죠? 2시간이란 얘기예요. 2라는 얘기가 되겠죠? 몇 시간만큼 단축을 시켰는가? 2시간. 그죠? 네.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죠?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쵸? 네. 요 자체를 그냥 A로 보면 되잖아요. A를 투하해서 10개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1.25개가 나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A를 구하고 싶다. 그럼 각각 A를 곱해서 뭐 하면 돼요? 없애주면 되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 A가 나중에는, 그쵸? 어떻게 산식을 만들어주면 1.25개 A는 10개다. A만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0개 나누기 1.25 계산기 두드려 줄 거고 A가 8이다 라고 구했으니 요 A를 펼쳐주시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주면 돼요? 10시간 마이너스 X는 8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요 X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10에서 2를 빼줘야 8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아주 손쉽게 불러 나가실 수가 있어요.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7번입니다. 제품군을 구성하는 제품 또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양을요. 밑줄 쳐볼까요? 네, 정수가 아니라 백분율. 여러분 너무 쉽게 퍼센테이지 BOM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재밌다. 인버티드 하면 역삼각형 이런 말표현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죠. 잘 나오는 애들이 인버티드라든지 이렇게 퍼센테이지 잘 나오죠 여러분? 최근에는 팬턴도 언급이 됐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 하나하나 기억나지 않는다라면 명확하게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작업 해주실 거고요. 자, 역시 잡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잡숍이라는 것은 개별 생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잡숍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개별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 생산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예, 공정별 기계 장치를 배치한다, 기계를 배치한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개별 생산을 얘기할 때 저는 맨 처음에 뭐부터 얘기해요? 주문자 요구에 의한 방식이다. 그렇죠. 이 말부터 표현하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문자 요구에 의한 방식으로 인하여 공정별 기계 배치, 그 다음에 그래서 유동적이다 이런 말표현들이 여러분 결합이 되게 되죠. 따라서 특수기계의 생산 라인이 구축이 된다는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흐름 생산. 흐름 생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플로우샵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플로우샵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특수기계장치에 여러분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 플로우숍이다. 흐름 생산이다. 이의 특징이었던 거 우리 같이 명확하게 또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한 번 이런 흐름 생산에 언급이 됐으니까 혹시나 높았음에 추가적인 거 얘기한다라면 전용기계라는 그죠? 그리고 유연성이 거의 어때요? 굉장히 낮다. 낮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물자 이송량이 어떻습니까? 적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플로우샵 하면 떠올라야 되는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매칭하고 지금 우리가 오답을 설명했는데 오답에 대한 것도 같이 연관된 개념들이 떠오른다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총괄 생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라.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총괄 생산 계획에서 우리가 수요량만 알고 있으면 수립이 가능하다. 올바르지 않죠. 그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총괄 생산 계획은 전반적인 계획을 NPS와, 그렇죠. NPS 있어야 되잖아요. NPS와 연결 짓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표현, 얘는 맞는 말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무관하다는요. 올바르지 않습니까? 총괄 생산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수립된다라는 말 표현,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고요. 또 하나, 요 위에서와 여러분 어때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총괄 생산은 일단 수립되고 나면은 여러분 어떻대요?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 또한 올바르지 않습니다. 조정해 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총괄 생산 계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전략도 존재했었던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4가지 전략 이런 거 공부 괜히 했던 게 아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잘 떠올려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하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좀 새롭게 보여긴 했어요. 매번 총괄 생산 계획에서 물어보는 그런 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새로워 보였겠지만 얘와 얘는 조금 일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2번의 문제와 2번의 지문과 3번의 문제는 3번의 지문은 좀 대립적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변경이 안 된다 이런 말표 올바르지 않았어요. 우리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말표들도 함께 기억해 준다라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면 일정 계획 수립 시 지켜야 되는 방침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네. 자, 생산기간의 단축. 그렇죠. 생산기간을 단축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정체기간이 존재한다라면 최소로 단축시켜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표현들도 같이 함께 공부했었고 생산활동의 동기와 그렇죠. 전공정에 걸쳐서 어때야 된다? 그 작업 기간을 동기화시켜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작업 흐름의 신속화라는 말표현. 가공의 로투스와 그죠? 이동의 로투스를 어떻게 한다? 적게 한다. 그죠? 그래서 병렬화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여러분 직렬화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말표현 쓰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가동률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향상시켜줘야 되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저하라니요. 바꿔주셔야겠죠. 저하가 아니다. 향상시켜줘야 하는 것이다. 네. 가동률을 향상시켜줘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 각각의 공정마다 적절한 여유는 굉장히 꼭 필요한 거라 그랬어요. 적절한 여유를 넣어줘서, 부여해줘서, 네, 적절한 여유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안정화를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 없이 빽빽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오다가 여러분 뭐 할 수가 있어요? 요 하나의 여러분 순간 삐끗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다 어긋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안정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시키면서 이야기 드립니다. 좀 세부적으로 언급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는 지금 타이틀만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설명을 토대로 하여 여러분 그 지문을 좀 맞바꿔 놓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기출한 확인 문제 이런 것들 보시면 이런 하나하나의 지금은 아주 요약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하고 와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와 같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다음 보기를 참조해서 공정계획표에 따른 주공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1번, 2번, 5번, 8번,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그쵸? 그 다음에 2번에서 5번, 8번에서 9번까지 가는 이 흐름이에요. 3일에서 4일 더하면 7일, 7일에서 6일 더하면 13일, 13일에서 4일 더하니까 17일 맞아요, 여러분? 네. 요렇게 체킹하실 수가 있겠죠. 자, 1, 4, 예, 가보도록 할게요. 1, 4, 요건 갔으니까 지우고 1번에서 4번 가고 4번에서 7번 갔다가 7번에서 8번 갔다가 8번에서 9번 가는 거죠. 4일 더하기 5일 더하면 여러분 9일. 9일에서 여러분 4일 더하면 13일. 13일에서 4일 더하니까 17일. 자, 이번에도 지울게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잘 안 보이실까 봐. 1번, 3번 가보도록 할까요? 1번 갔다가 3번 갔다가 3번에서 여러분 어때요? 점선이에요. 그래서 순서만 나타냈죠. 순서만 나타냈지 소요되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선후 관계만 표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구나. 1번에서 3번 갔다가 3번에서 4번 갔다가 4번에서 7번 갈 때는 실선이 존재하고 5일 걸렸다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7번에서 8번을 가나요? 네, 7번에서 8번 갔다가 9번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3일에서 더하기 0이고요. 그래서 3이 유지가 되고 3에서 5일 더하니까 8이 되죠. 8에서 4일 더하니까 여러분 12일이 되네요. 12일에서 여러분 4일 더하니까 며칠? 16일. 그죠? 네. 자, 여러분 어디까지 가요? 동그라미 4번까지 가야 되네요. 그죠, 여러분? 자, 제가 눈치껏 문제 풀어보면 여기 17일이고 여기 16일이에요. 그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친구는 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1번 갔다가 4번 갔다가 7번 갔다가 7번에서 6번을 갑니다. 여러분 실선 아니에요. 그쵸? 0이에요. 0. 왜요? 선후 관계만 나타낸 겁니다. 6번에서 8번 갔다가 8번에서 9번 가는 이런 흐름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4일 더하기 5일 하니까 9. 그죠? 9에서 여러분 여기 갈 때는 소요 시간 없어요. 9에서 여러분 어때요? 5를 더하니까 14일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8번에서 9번 가는데 4일 걸렸다. 합해주니까 18일. 주 공정은 가장 오래 걸린 것을 선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요거 문제 풀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이도가 아주 높아 보였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네. 뭐를 알려줬어요? 제가 여러분 기억나요? 네. 요렇게 본 수업 때도 이와 비슷한 문제, 계산하는 문제, 계산해서 막 우리 흐름 이런 거 그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유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전 선행활동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네. 1번. 네. 1번 A에서 여러분 A에서 어떻게 했던 얘기예요? C로 가고. 그쵸? 이렇게 직전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직전이 A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것이 뭐가 된다? C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번에서 2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직전이 뭡니까? 요 A 단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 단계에 있었던 친구가 지금 C와 D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C와 D가 될 것이고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설명과 맞추기 위해서 3번이라고 쓰는 거가 아니라 제가 4번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여러분들이 옆에 풀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요것과 다르게 되면 다르게 해석을 할까 봐 제가 이렇게 보기에 여러분 이에 대한 설명이 옆에 안 나와 있었으면 제 맘대로 썼을 건데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것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네, 조금 봉긋하게 만들어줄 걸 그랬네요. 그쵸? 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요.
또 하나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B가 있고요. 그죠? E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에서 C가 있고 D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그림을 또 여러분 예쁘지가 않지만 여러분 조금 수정하고 갈까요?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 직선으로 놓고 네.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C 여러분 맞춰보는 겁니다. 맞춰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D 해서요. 네. A에서 직전이 A잖아요. A가 두 개인 거 C와 D를 그려 놓겠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대로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B가 존재해요. B. A와 B가 존재하죠. 활동 B가 존재하더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B가 존재하고 이 친구를 동그라미 3번으로 지칭을 해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춘 겁니다. 저는 1, 2, 3, 4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답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자, 이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그려내는 것이 여러분 시간의 소요가 조금 들어가죠. 네. 그리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또 뭐가 C, 직전에 C가 있었습니다. 직전 선행활동에 C가 존재하는 친구가 F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적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F가. 그러면 요 F라고 해줄 거다. 요것이 F가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F라고 해서 봤더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동그라미 또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근데 요게 이제 또 안 맞네요. 기울기를 5를 조금 길게 쓸게요. 5 예쁘게 그려보려니까 참 안 맞죠. 그쵸? 네, 요렇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C, F는 C 전 단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전 단계 만져볼 때 D와 F가 전 단계로 만들어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G가. 그죠? G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F와 D가 전 단계로 만들어진 친구를 G라고 쓸 거란 말이에요. G. 그쵸? 네. G라고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친구 여러분 뭐라고 쓰고 있어요? G라고 쓰면서 우리는 이것을 7번이라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또 있단 얘기죠. 네, 요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직전 활동에서 여러분 직전 선행 활동 2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 2를 또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네. 그러면 2는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2는요, 직전이 B였어. 요 B에 이어져서 뭐가 오는 거예요? 2가 되는 거고요. 2의 행동을 이어받아서 H가 되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여기 2라고 입력을 해줄 거고, 네. 그리고 이 2를 거쳐서 여러분 뭐가 만들어지게 되죠? H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G와 H 여러분 직전 선행행동 H와 H를 I로 보겠습니다. I 이렇게 이 흐름들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요거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A는 4시간, 그죠? B는요, 3시간, 요렇게 그렸을 거고요. C는 5시간 소요, D는 6시간 소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요, E는 7시간 소요. 그 다음 F는 6시간 소요. 그 다음 G는 여러분 3시간, H는 6시간, 그 다음 I는 2시간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공정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다 해놓으면 그림만 그리면 빨리 끝나요. 9시간 더하기 5시간
그죠?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4번 갔다가 5번 갔다가 7번 갔다가 8번 가면 어때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 흐름. 이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9시간 더하면 4시간, 5시간, 9시간, 9시간에서 6시간 더하니까 15시간, 15시간에서 3시간 더하니까 18시간, 18시간에서 2시간 더해주니까 20시간이 됩니다. 자, 이제 핑크 색깔로 나열해 볼게요. 여러분,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5번 갔다가 7번 갔다가 8번으로 여러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5번 갔다가 7번 갔다가 그 다음에 8번이다. 4시간 더하기 6시간, 10시간. 10시간에서 3시간 더하니까 13시간. 13시간에서 2시간 더하니까 15시간. 자, 마지막으로 노란색으로 표기해 볼게요. 1번에서 3번 갔다가 3번에서 6번 갔다가 7번 갔다가 8번 갑니다. 1번에서 3번 갔다가 6번 갔다가 7번 갔다가 8번 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3시간, 7시간 더하면 10시간. 10시간에서 여러분 6시간 더하니까 16시간. 16시간에서 2시간 더하니까 18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공정은 여러분 몇 주? 20이라는 숫자만 써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20주. 네, 저는 시간으로 얘기했는데 여긴 주수래요. 그래서 20주라고 처리하고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는 것이었고요. 자, 저는 좀 지우고 올 테니까 잠깐 요 문제 풀고 계셔 볼게요. 자, BOM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네. A가 몇 개? A에 여러분 주문량이 20개래요. 우리 이렇게 곱하기 했던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20개 곱하기 2 해주니까 몇 개? M은 40개가 필요하다. 그죠? 네, 요 S들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P, 2, 양가로에 2라고 써 있어요. 곱하기 해주면 80개가 될 것이고요. P 80개가 만들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줘요? 곱하기 S하고 양가로 쳐고 3이 돼 있어요. 곱하기 3을 해주면 240개. 그쵸? 네. 여기도 한번 볼게요. 20개 곱하기 여러분 1 해주면 되죠. N 옆에 양가로 1 곱하기 20. 그죠? 곱하기 1 곱하기 20개니까 20이 나오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와줘야 되겠죠? 20 곱하기 3을 해주니까 Q는 60개. 다시 한번 곱하기 해주셨어요. S에 2라고 써 있습니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S는 120개. 그럼 S가 총 토탈 몇 개 필요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240개 더하기 120개입니다. 따라서 360개가 토탈 총 필요한 개수가 되겠죠? 네, 총 필요한 개수인데 그 중에 여러분 포인트 현 재고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현재 몇 개가 있다? 40개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몇 개만 더 있으면 될까요? 320개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쵸? 따라서 정답은 320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 풀어주실 수 있겠죠? 네, 이런 문제들은요 생각보다 여러분 앞전 기출에서도 언급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두고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공정관리 목표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공정관리에 대내적인 목표와 대외적인 목표들이 나누어서 공부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기도 했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털털 털어서 묶어놓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도 출제될 수가 있겠죠. 납기 이행 및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생산 및 조달 시간을 최소화하겠다. 맞는 얘기죠. 기계 및 인력의 이용률을 최대화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네. 그런데요, 대기 시간을 최대화한다? 올바르지 않죠. 대기 시간은 최소화해줘야 하는 것이다. 최소화해줘야 하는 것이다.
유휴 시간은요, 놀고 있는 그죠? 쉬고 있대요. 유휴 시간은 최소화해 주는 거 맞아요. 그죠? 대기 시간을 어떻게 해요?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해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절차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네, 절차 계획은요. 첫 번째, 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특정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분 공정 순서를 정의한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요, 이것 좀 봐보세요. 특정 제품에 어떤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많이 보셨죠?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BOM, 자재 명세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올바르지 않았구나.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처리해 줄 거고요. 여러분, 우리 절차 계획할 때 작업의 순서, 표준 시간, 어디에서 어떻게 장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장소까지 결정하고 할당한다라는 게 대표적인 절차 계획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3번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예요. 계산하는 문제 계속 반복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는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언급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는요 작업 효율이 나왔어요. 실제 작업 시간 분의 뭐요? 작업 표준 시간. 기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거기다 뭐 우리가 100, 그죠? 퍼센테이지로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실제 작업 시간부터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왜? 작업의 표준 시간은 다 알려줬어요. 밑에 나와 있어요. 제시가 안 될 리가 없겠죠. 실제 작업 시간을 계산해 볼 건데 3교대 곱하기 작업일수 5일 곱하기 여러분 하루에 1교대 시간에 몇 시간? 8시간. 그죠? 기계장치 몇 대? 20대.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 작업 시간이에요. 따라서 계산해 볼게요. 3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20은 그쵸? 이것은 2400입니다. 2400. 2400시간이 나왔지만 기계가 불가동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불가동한 그 40시간을 빼줘야 그쵸? 실제 작업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2400시간에서 마이너스 40시간을 빼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2360시간이 나오게 되네요. 그럼 산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2360시간 분의 100, 1888 그다음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죠? 자, 1888 나누기 2360 그쵸? 0.8이 나오죠? 네, 0.8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몇 퍼센트? 100분율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80%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계산하는 문제 출제됐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용률 구하는 문제, 작업 효율 구하는 문제 정말 빈출이었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쵸? 앞전에 건너가서 기존에 문제 풀어보셨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계획된 실제 작업량을 작업 일정이나 밑줄 여러분 그 작업 일정이나 이렇게 시간으로 변주어서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가로선으로다가 표시한다. 나오자마자 답이 툭 하고 떨어져야 되겠죠. 간트 차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여러분 아까 제가 시간 소요 많이 했죠? 문제 푸느냐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괜찮죠? 네, 가로선 보자마자 답이 바로 툭 하고 튀어나왔을 거예요. 자, 지트 생산 방식, just in tim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산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생산 통제는 그렇죠. 당기기 방식입니다. 맞아떨어져요. 제조 생산 과정에서 낭비를 제거해서 최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맞아떨어지죠.
just in time은 여러분 한 번에 대량 생산해서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 한 번에 대량 생산해서 재고를 보유하기 위해서 큰 로트의 규모가 필요해요? 올바르지 않죠. just in time이에요.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로트 수가 필요하지 않고요. 한 번에 대량 생산하지 않아요. 그쵸? 올바르지 않구나. 정답 3번. 앞에서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시간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뒤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네. 4번 동그라미도 맞는 이야기니까 읽어주고 넘어와 주시고요. 여러분 또 나왔어요. 뭐가요? 계산하는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객관식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좀 수월하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쵸? 네, 인적 능력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작업 시간이 몇 시간? 8시간. 인원이 몇 명? 5명. 그쵸? 작업 일수는요. 여기 주어졌죠. 그죠? 놓칠 뻔. 20일.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곱하기 가동률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몇 퍼센트입니까? 95%. 그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5명은요, 뭐, 이거 그냥 딱 이렇게 5명이라 준 거 보니까 이 자체를 환산 인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20일 곱하기 8시간. 하루에 8시간씩 20일을 일한 것을 뭐라고 한다? 실제 가동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가동시간 곱하기 환산인원 곱하기 가동률까지 여러분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20일씩 여러분 20일 곱하기 8 해주니까 160 나오죠?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160 곱하기 5명 곱하기 다시 가동률이 95% 해주면 760 그죠? 네, 인적 능력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760 이렇게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어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2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띵띵 공정이란 여러분 너무 쉽다. 너무 좋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작업장에 능력 이상의 부하가 걸려서 전체 공정의 흐름을 꽉 막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애로 공정이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저는요, 병목이라고 썼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애로 공정, 저는 병목이라고 얘기했어요. 바틀렉이요. 그래서 병목이라고 썼습니다. 다 맞게끔 처리해 주죠. 그쵸? 애로 공정. 다만, 바틀렉이라고 쓰면 안 돼요. 왜 바틀렉은 안 돼요? 문제에서 뭐라고 줘라? 한글로 쓰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애로 공정 혹은 병목. 이렇게 쓰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다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시스템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주어졌어요. 제조업 및 서비스에 대한 이 작업 흐름을 관리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관리 도구로서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죠?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관리 도구로서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 유래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흐름의 시각화, 작업의 흐름의 개선, 재고 관리, 작업의 투명성, 협업을 강조하고 지속 개선을 여러분 뭐 한다?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니에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배웠어요? 칸반이라고 공부했죠. 그쵸? 네. 우리 도요타 생산 방식의 서브 시스템 방법으로 그죠? 우리 특정 신호에 따라서 작업이 진행되며 그 낭비와 불균형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말표, 그런 생산 방식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런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칸반 이렇게 표현해주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관리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시각적인 관리 도구, 눈으로 보는 관리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고요. 도요타의 생산 시스템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는 거 보면서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 우리 CRP의 입력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작업 상태, 그죠? 작업장의 작업 상태, 그죠? 네. 그 다음에요. 절차 계획의 정보.
MRP에서 산출된 여러분 발주 계획의 정보 다 인풋 요소였죠. 여러분 수요 예측이요. 수요 예측이 CRP에 대한 인풋 요소였나요? 아니죠. 기준 생산 계획에 수요 예측에 그죠? 수요 예측치 들어가 있었던 거 기억을 해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친구는 정답 3번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문제 23번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재고의 종류 잘 나온다 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요즘에 여러분 이 친구 꽤 많이 자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계절적인 요인, 가격의 변화 등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에 포인트를 어디다 줬어요? 계절적인 요인에다 줬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정답 1번 예상 재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나머지 안전재고 같은 것들도 시험 문제로 참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사실 주관식 문제로 안전재고라든지 이렇게 파이프라인 재고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 여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순환재고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시험 문제로 주관식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리체크하고 넘어오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오세요. 자.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왜냐하면 푸는 문제가 많았어가지고. 자, EOQ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네. 자, EOQ 모델은 수요와 비용이 일정하다라는 가정. 그렇죠. 일정하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가정이 존재했죠. 재고를 주문할 때 주문 비용과 보관 비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주문량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EOQ, 경제적인 주문량을 얘기했었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재고가 부족할 경우래요. 여러분, 재고가 부족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렴할 때 여러분 많이 사놓자 이러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올바르지 않아요. 네. 이게 EOQ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말표현 들어가야죠. 재고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재고가 부족하거나 과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낭비들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EOQ를 계산하는 것인데 많이 사놓을게 올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꾸며져 있는 거예요. 자, SCM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SCM에 대해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은 공급자들로부터 고객으로의 상품의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급자로부터 고객으로의 이동, 제품, 상품, 이것들의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 재정 흐름은 신용 조건, 그렇죠? 예, 잘 들어가 있어요. 지불 계획, 이런 것들 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공급망은 공급자, 제조업자, 창고업자, 이들의 여러분 고객까지 다 싹 다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림으로 그리자면, 그렇죠? 예, 공급 사슬망 관리예요. 사슬망. 네. 따라서 동그라미 3번도 맞는 이야기. 주문 전달과 여러분 배송 상황의 갱신 등의 정보 흐름은 공급자에서 고객의 일방향적으로 흐른다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표현에 뭐라고 써줘야 될까? 뭔가 이 관리활동과 현장 작업 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놓고 봐야 쌍방향이 흐른다라는 말표현이 맞아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언급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아주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라고 표기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였어야 돼요. 위에서 다 맞는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나마 가장 올바르지 않은 얘기예요. 네. 자, 26번. 보기에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일의 주문 비용을 계산하세요. 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죠. 네. EOQ. 네. EOQ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PI는 ED, CP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여러분 발주량이 여러분 어떻대요? 600개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00개가 나왔다는 건 루트가 벗겨진 상태가 600개예요. 루트 씌워진 상태로는 600 곱하기 제곱근이니까 600 곱하기 600을 해보세요.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이렇게 36만이라는 그쵸? 요런 값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 개당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5,000원입니다. 곱하기 여러분 재고 유지 비율 0.25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그쵸? 0.25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EDCP 들어가 있잖아요. 2 곱하기 수요량 몇 개? 10,000개. 그죠? 거기다 곱하기 X. 그것이 뭐다? 여러분 아까 36만. 이렇게 36만 개. 이렇게 계산을 완료하였어요. 그럼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5,000원 곱하기 여러분 0.25 해볼게요. 주었더니 이렇게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요거 곱하기 해주면 2만 x가 되겠고 그것이 여러분 어때요?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금방 구할 수 있지 뭐.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양변에 여러분 분모를 없애줄 때 어떻게 줘요? 1250을 양변에 곱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쵸? 그러면 얘가 없어질 거예요. 소거가 될 것이고 2만 x는 36만 곱하기 1250 해서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x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기 2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x가 몇 개 얼마가 나오나요? 22,500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쵸? 네, 주문 비용을 계산해 보았더니 22,500원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계산하는 문제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네, 이번 회차는 객관식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가 참으로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27번입니다. 여러분 보자마자 답 나오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계산하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NPS, 계획된 NPS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의 요구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주로 기준 생산 계획, 여러분 NPS 얘기하는 거죠? NPS에서 주어진 자원이 용량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를 계산하는 모듈입니다. RCCP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선생님 저는 RCCP 말고요 한글로 썼어요. 한글로 써도 맞게 해줍니다. 저처럼 RCCP라고 썼어요. 딩동댕이겠죠? 네, 둘 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뭐가 없어요. 문제에 따로 한글로 써라, 영어로 써라, 약어로 써라 없기 때문에 풀네임으로 써도 맞게 해줘요. 그런데 풀네임으로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RCCP 그쵸? 요렇게 계략적인 능력 요구 계획 이렇게까지 다 맞게끔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네. 자,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 전해드리겠고요. 요구 품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여러분 제품을 기획하고 그 결과를 시방서 이 말 나왔어요. 제가 요 시방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요 얘기하면서 언제 설계에 대한 이야기 언급했었거든요. 그죠? 이런 시방서라고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정리돼서 도면화했다. 여러분 이런 말 표현들을 키워드로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런 걸 설계 품질이라고 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도면화한대요. 설계, 그쵸? 뭐 이러면서 짝짓기 키워드로 엄청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공부해 주실 거고요. 29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QC의 7가지 도구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가? 문제 읽자마자 어느 정도 여러분 답이 나오는 요소가 떡하니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길이, 무게,
그죠? 시간, 정도 등의 여러분 측정하는 데이터, 계량치가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것이다. 이런 발표는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우리 딱 떨어지는 히스토그램이 정답이 되어야 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약간 여러분 계속적으로 쓰이는 보기가 내역이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 많이 보셨어요? 네, 주관식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똑같죠. 보기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 QC의 여러분 7가지 도표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쓰시오라고 하는 주관식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통계적 품질 관리 가볼게요. SQC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새로웠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계적인 품질 관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기법은 여러분 이런 문제는 거의 뭐 좀 틀려줄래? 라고 하는 거죠. 관리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리도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좀 정정해서 이야기 적어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어떻다라는 거죠? 다 맞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공부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SQC를 발전시켜서 TQM의 활동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여러분 계속적으로 발전이 이룩해졌다라는 거는 이미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했지만 좀 이런 게 조금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러분 또 한번 겹치거든요. 약간 잘 살펴보면 네, 흔히 이용되는 관리 기법에는 도수가 없어요. 도수 분포가 없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관리도가 들어가 있고 샘플링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으니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짝짓기 해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헷갈려 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SQC가 또 나오려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언급이 된다라면 조금 더 각 잡고 추가적인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글쎄요. 그렇게까지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식스시그마에 대한 4단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뭐에 해당합니까?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측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분석하고 개선하고, 그렇죠? 네, 측정, 분석, 그 다음에요. 개선하고 그 다음 마지막 관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이렇게 4가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주요 제품의 특성치와 최고의 수준인 타 회사의 특성치를 여러분 밑줄 벤치마킹한다. 이 말 나왔어요. 그렇죠? 벤치마킹하고 그 차이를 분석해서 뭐 할 거라고 얘기했죠? 성공적인 능력을, 성능을 나타내기 위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하겠다라는 말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때는 필요시에는 공정의 재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 드리면서 강조해 드렸었어요. 그렇죠? 벤치마킹한다. 그럼 여러분 이 4단계 중에 뭐에 해당합니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분석. 그렇죠? 분석 단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자, 데이터군을 나누지 아니하고 한 개의 측정치를 그대로 사용해서 공정을 관리할 때 사용한다. 우리 교재에서도 계속 쓰였던 이런 말표현 뭐였습니까, 여러분? X관리도에 대한 이야기였죠. 따라서 정답은 X관리도라고 처리를 해줄 거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 이번에는 여러분 아무래도 생산 문제 푸는데 빠듯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제가 문제 푸는 문제 형식들이 많았고 아까는 네트워크를 직접 그려내야 되는 문제들도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나오면요 시간 너무 소요될 것 같으면 다른 거 먼저 푸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전략적으로 푸는 것이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 이번 회차를 가지고 연습을 다시 한번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답은 다시 한번 정답으로 확인하고 바꿔주고 우리가 습득해 주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계산기 꼭 지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언제나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한 번 더 체크해 주실게요. 진짜 곧 머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시험 공부 조금만 더 화이팅 하자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